안녕하세요. 재밌는 외과 이야기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항문외과에 방문하시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인 항문 출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저 항문에서 피가 났어요 하고 오시면 제가 그렇게 되묻는 것 같습니다. 휴지에 묻는 정도의 출혈이세요? 변기에 빨개질 정도의 출혈이세요? 아니면 생리대 한 장 정도 젖을 정도의 출혈이세요? 이렇게 묻는 것 같고요. 20, 30대 환자분들은 휴지에 묻는 정도예요. 근데 최근 돼서 조금 더 묻어요로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30대에서 50대 출산하신 여성의 경우는 변기가 빨개질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출혈은 약간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가 손을 베면 손에서 피가 나듯이 항문에서도 항문의 피부 주위에는 제 손등처럼 혈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주위 언저리 항문에서 1cm 안쪽이 찢어지면 묻는 정도의 출혈이 되지만 그 안쪽에 있는 항문 쿠션이 동정맥류라고 하거든요. 동맥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문 안쪽 1.5cm 상방에서 동맥혈 출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새빨간 피가 나게 됩니다. 출혈의 양상만 봐도 어느 쪽 질환인지 조금 예측이 되는데요. 우선은 묻는 정도의 피라는 거면 치열일 가능성이 좀 많고요. 빨간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 이거는 치핵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제 치핵도 덩어리가 크게 만들어지는 치핵도 있고 혈관만 발달하는 치핵이 있는데 어쨌든 빨간 피가 나는 항문 출혈은 그 동정맥을 결찰해 줘야 됩니다. 제 혈관을 이렇게 졸라매듯이 그 혈관이 새는 더 위쪽 줄기를 묶어줘야지 그 출혈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상처가 아물면, 점막은 굉장히 잘 아물거든요. 점막이 아물면 출혈이 멈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출혈을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출혈의 70%는 약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문에서 나는 출혈이 항문 출혈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입니다. 대부분 항문에 피가 묻어요, 변기가 빨개졌어요의 대부분은 항문관에서 일어나는 출혈일 때가 많지만 간혹 더 위쪽에 있는 장에서 나는 출혈일 때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장은 식도부터 대장까지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식도나 위에서 나는 출혈도 다소장을 통과해서 대장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위출혈도 항문에서 빨간 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항문에서 가까운 쪽은 빨간 피 쪽이 많고 먼 쪽의 장에서 나면 갈색 변 혹은 까만색 변, 멜레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짜장면 색깔의 변이 배변에 동반됐다면 그것은 항문관 출혈이 아니라 장출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장출혈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개실염이라는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암도 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있거나 변이 가늘어지거나 거무튀튀한 출혈이 동반되면 이때는 항문관보다는 대장 내시경을 좀 보아야 됩니다라고 권고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도나 위에서 나는 출혈도 항문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장 내시경할 때 위내시경도 같이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35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는 장출혈이 나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묻는 정도의 피라면 항문 끝에서 찢어지는 치열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누구나 내시경을 권고하는 게 아닌데 간혹 직장경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항문관을 먼저 살피는데요. 거기에 직장 점막이 변성이 있는 크론시병이나 유씨가 있을 때는 이런 출혈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35세 미만에서도 간단한 항문관 검사에서 직장 점막의 내부 변성이 관찰되면 대장 내시경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하자면 항문에 나는 출혈은 대부분 항문관에서 나는 출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0% 정도는 다 항문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항문에 생기는 문제는 크게 치열과 치질로 나눠질 수 있고 30대 전후는 치질의 가능성이 높고 30대 이후, 그러니까 40에서 60세에는 치질 때문에 나는 출혈일 가능성이 높지만 35세 이전에서 장 점막의 변성을 동반한 출혈인 경우는 크론씨나 유씨라는
궤양성 대장염, 염증성 대장염의 질환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항문관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내시경을 권고하기도 하고 45세 이상에서 항문 출혈이 동반되면 대부분 항문 출혈일지라도 대장과 위는 먼저 선행해서 검사를 권고하는 게 원칙이며 위랑 대장에서 이상이 없을 때는 이 항문관의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항문 출혈은 약으로 좋아집니다. 한 30%에서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약으로 나을 수 있는 질환인데 오히려 시간을 끌어서 수술을 받는 환자도 적지 않게 있으시거든요. 한두 번 정도 어쩌다 나는 건 좀 지켜보셔도 되지만 3개월, 4개월마다 반복된다든지 변기가 빨개진다는 정도라든지 이거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처 대장문외과를 방문하셔서 항문 검진을 받고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내시경까지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재미있는 외과 이야기 김정현이었습니다.